은퇴라는 단어는 늘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불태워 쌓아 올린 경력의 끝에서 마주하는 자유의 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삶의 방향과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하는 낯선 출발선이기도 하다. 특히 회사를 만든 창업자나 CEO의 은퇴는 일반 직장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갖는다. 자신이 설계하고 키워온 회사를 떠나는 순간 삶의 대부분을 정의해온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하고 권위와 영향력의 공백을 견뎌야 한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은퇴 후 생존의 풍경은 극적으로 달라진다. 여기 3명의 CEO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은퇴가 단순한 종착점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과정임을 일깨운다. 첫 번째 사례는 40년 동안 회사를 일군 끝에 72세로 은퇴한 제조업 CEO의 이야기다. 그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기업인이었고 직원 수백 명의 삶이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은퇴 후 처음 맞이한 날 그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듯한 허망함을 느꼈다. 매일 아침 출근의 결정을 내리고 보고를 받던 리듬은 사라지고 집 안에서는 한낱 늙은 남편에 불과했다. 그는 곧 우울증 초기 증상을 겪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어색해졌다. 그러나 전환점은 뜻밖의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찾아왔다. 후배 기업인들의 멘토 역할을 부탁받으면서 다시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되찾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성공담을 전하며 젊은 기업인들에게 다른 길을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결국 그는 새로운 무대에서 자리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회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 두 번째 사례는 IT 스타트업을 일구어 성공적으로 매각한 뒤 60대 초반에 은퇴를 선언한 CEO의 이야기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세계 시장을 꿈꾸며 치열하게 달려왔고 막대한 자산을 손에 쥐었지만 은퇴 후의 삶은 의외로 불안정했다. 문제는 인간관계였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늘 사람들이 모여들던 그는 은퇴 후 하루아침에 고립을 경험했다. 점심 약속 하나 잡기도 힘들었고 가족과 대화조차 서툴러졌다. 그는 은퇴 후 외로움이 재정적 문제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은퇴 1년 차에 과감히 대학원에 등록해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 또래보다 훨씬 어린 학생들과 섞이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배움의 열정을 공유하면서 세대 간 교류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그는 회사를 떠난 뒤에도 배움과 관계를 통해 새로운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다. 결국 은퇴 후 생존의 비밀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와 배움의 지속성에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세 번째 사례는 해외 진출까지 성공했던 70대 중반의 무역업 CEO다. 그는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했지만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골프 모임이나 사교 모임에 나가도 더 이상 대표님이라 불리지 않았고 의사결정권이 없는 자리에서 존재감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는 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은퇴 직후 호화로운 소비에 빠졌다. 해외여행과 고급 취미로 시간을 채웠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건강이 무너지고 자산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이 다시 무너지는 위기를 맞았다. 전환의 계기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찾아왔다. 그는 늦게나마 지역 도서관에서 무역 경험을 살려 강연을 시작했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작은 보람을 쌓았다. 이후 그는 소비가 아닌 나눔과 봉사에 무게를 두면서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은퇴 후 생존이란 결국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공통의 메시지를 던진다. 첫째, 은퇴 후의 가장 큰 적은 경제적 부족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다. 직업으로 정의된 자신이 사라진 자리에 허무와 외로움이 파고든다. 둘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을 찾는 용기가 필요하다. 멘토링이든 학업이든 봉사든 과거의 지위를 대체할 무언가를 세워야 한다. 셋째, 은퇴는 재정적 여유가 있어도 방심할 수 없는 싸움이다. 돈은 일시적인 도구일 뿐 결국 관계와 의미가 삶을 지탱한다. 은퇴 후 생존기는 그래서 개인의 재정 계획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심리적 준비, 사회적 관계, 새로운 배움의 지속성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72세 CEO가 회사를 떠난 뒤 다시 삶의 무게를 붙잡아야 했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처럼 다가온다. 은퇴란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무대이며 그 무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맞이해야 할 생의 전환점이지만 기업을 세우고 경영자의 자리에 올라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던 사람에게는 훨씬 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CEO라는 자리는 개인의 삶과 회사의 운명이 긴밀히 얽혀 있기에 떠난다는 행위는 단순한 직장에서의 퇴장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세계로부터의 이별을 의미한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은퇴 후 삶의 진정한 문제가 시작된다. 많은 경영자들이 퇴직 직후 잠시의 해방감을 느끼지만 곧바로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허함을 경험한다.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여전히 구성원으로 머무를 수 있지만 회사를 만든 창업자는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물러나는 순간 정체성 자체가 흔들린다. 그동안 자신을 설명해주던 직함은 사라지고 회의실에서 발휘되던 권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사업적 네트워크로 얽혔던 인간관계도 점차 느슨해진다. 이 시기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이 우울감과 무력감이며 때로는 갑작스러운 소비나 건강 이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은퇴 후 생존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점이다. 재산을 충분히 확보한 사람조차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설명해주던 언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표님이라 불리던 호칭이 사라지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리에 앉으면 그동안 자존감을 지탱해주던 기반이 무너진다. 따라서 CEO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퇴직금이나 자산 설계에 앞서 새로운 삶의 무대에서 자기 존재감을 회복할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적 관계망을 재편하는 것이다. 회사를 떠난 뒤에도 유지되는 관계는 많지 않다.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모임도 서서히 줄어들고 새로운 모임에 발을 들이기에는 자존심이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간관계에 뛰어드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역 사회활동, 봉사단체, 동문회나 연구 모임 등은 은퇴 후 고립을 막아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두 번째 단계는 배움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배움은 대부분 실무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은퇴 후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자기 성장을 위한 배움이 가능하다. 대학원 진학, 자격증 취득, 취미 기반의 전문과정 참여 등은 나이와 무관하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사회적 소속감을 되찾을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기여다. CEO가 가진 경험과 통찰은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자산이다. 멘토링, 강연, 집필 등은 은퇴 후에도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주는 활동이며 자신이 여전히 필요로 되는 존재라는 감각을 선물한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멘터링을 통해 삶의 보람을 다시 찾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단순히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다. 네 번째 단계는 건강관리의 일상화다. 경영자로 일하던 시절에는 수많은 회식과 출장, 과중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몸을 돌볼 틈이 없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몸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꾸준한 건강 습관을 들여야 하며 은퇴 이후에는 하루의 리듬을 운동과 식습관 관리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활력을 유지하는 기본 조건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산 관리의 현실화다. CEO 출신 은퇴자들은 자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방심하기 쉽다. 그러나 소비 습관이 회사 운영 시절에 머물러 있다면 금세 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후계자에게 회사를 물려준 뒤에도 재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개입하려는 태도다. 이는 가정과의 갈등을 불러올 뿐 아니라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방해한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비, 투자, 상속 계획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 자리에서 오는 상실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명상이나 글쓰기, 상담 등은 자기 성찰을 돕고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결국 은퇴 후 생존은 재정적, 신체적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무대에서 자신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CEO라는 자리는 화려하지만 동시에 고립된 자리다. 그 화려함을 내려놓은 뒤에도 삶을 유지하는 힘은 자신 안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퇴를 앞둔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성공이나 더 많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회사를 떠난 뒤에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정체성과 역할을 준비하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삶의 후반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은퇴 생존기라 부른다. 생존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라는 점에 있다. 은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것을 두 번째 도약으로 만들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공허와 후회 속으로 빠져든다. 결국 은퇴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생존을 요구하는 사건이며 그 생존의 조건은 자산과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다시 쓰는 용기에 달려 있다.